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미국 CPI 발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CPI 숫자가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준이 다시 강하게 긴축할 정도로 물가가 폭발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 결국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현재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의 답에 따라 국내 금융주와 보험주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헤드라인 CPI는 조금 높게 나오고 근원 CPI는 비교적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헤드라인 CPI가 0.4%대, 근원 CPI가 0.2%대 초반 정도로 나온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전체 물가는 높아졌지만 진짜 중요한 근원 물가는 아직 통제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주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의 가장 좋은 환경은 금리가 무조건 치솟는 환경이 아니라 적당히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 예대 마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면 경기 둔화, 연체율, 대손 비용 우려가 커집니다. 은행주의 가장 좋은 건 그 중간입니다. 금리는 높은데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 환경. 이때 은행은 순이자 마진을 방어할 수 있고 실적도 안정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 여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금융지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CPI 발표 후 금융주가 무조건 오른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저는 발표 직후에는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주 상승 논리는 이미 시장에 꽤 알려져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순이자 마진 방어, 밸류업,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이 스토리는 이제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대장주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 범위 안에서 무난하게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좋긴 한데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던 거 아닌가? 그 순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는 금융주 전체가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55에서 60% 정도로 조금 더 높습니다. 반대로 CPI 해석이 긍정적으로 잡히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 이후 재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핵심은 발표 직후 바로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발표 후 흔들렸을 때 어떤 종목이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강한 종목은 좋은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좋은 뉴스 이후 차익 실현이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럼 금융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먼저 KB금융은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대장주입니다. 하지만 단기 탄력만 놓고 보면 이미 선반영 부담이 큽니다.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좋은 회사가 항상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대장주는 CPI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단기 폭발력은 후발주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금융지주는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 실적, ROE, 자사주 소각, 외국인 수급, 밸류업 기대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KB보다는 선반영 부담이 덜하고 우리 금융보다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순환매가 다시 들어온다면 하나금융은 가장 자연스럽게 자금이 붙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단기 탄력만 놓고 보면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강하게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눌렸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후발 리레이팅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우리 금융은 고점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금융주 전체에 다시 순환매가 들어올 때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금융은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야 하고 발표 후 거래량이 붙어야 합니다.
만약 CPI 이후에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 탄력 기대는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정성은 KB금융, 균형은 하나금융, 단기 탄력은 우리금융.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CPI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헤드라인 CPI가 0.5% 이상, 근원 CPI가 0.3% 이상 나오면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주는 처음에는 고금리 수혜로 보일 수 있지만 곧바로 리스크오프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해지고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 은행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기채 금리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재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대형 보험주는 현금 흐름과 자본 안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CPI가 너무 뜨겁게 나오면 보험주도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리스크오프로 가면 보험도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거나 이후 회복이 빠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원 CPI가 안정적인지. 둘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지. 셋째, 외국인이 국내 금융주를 다시 사는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금융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는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깊지 않고 미국 금리가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금융주는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CPI는 금융주를 바로 따라 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강한 종목을 골라내는 필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후 첫 번째 반응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누가 가장 빨리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금융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회복하면 단기 탄력은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안 빠지고 버티면 가장 균형 좋은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KB금융이 계속 안정적으로 버티면 금융주 전체의 하방을 지지하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I가 뜨겁게 나오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같은 보험주가 상대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번 CPI 이후 금융주는 무조건 오르는 구간이 아니라 이미 반영된 기대를 이겨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추격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CPI 발표 후 흔들림 속에서 안 무너지는 종목,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시 고개를 드는 종목,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종목, 그 종목이 다음 금융주 순환매의 진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